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살을 빼드린 한의사, 살 빼드린 김동주 원장입니다. 여러분은 다이어트 한약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오늘은 그 이미지 중에서도 안전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날씬하게 만들어 줄까? 살이 빠지기는 할까? 또는 살은 빠지기는 하지만 혹시 내 몸에 해롭지는 않을까? 등의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를 텐데요.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 다이어트 약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고 각종 언론이나 매체에서 다이어트 약에 대한 언급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특정한 시선을 이미 정한 뒤에 가치 판단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오히려 정확한 이해보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과연 안전한 물건인가요? 위험한 물건인가요? 조금 애매하다고요? 그러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과속하는 자동차는 안전한가요? 위험한가요? 맞습니다. 위험하죠. 단순히 자동차만 두고 보았을 때는 가치 중립적인 물건일 뿐이고요. 그 주변적 환경,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또는 누가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안전하냐 또는 위험하냐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이어트 한약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차근차근 어떤 환경 또는 어떤 조건 속에서 다이어트 한약이 안전하게 복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한약재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환자분들도 실제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의료법 및 의료 환경상 실제로 한약 자체가 위험한 약재는 아예 유통이 되지도 않고 한의원 수준에서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험한 약재가 포함된 처방은 애초에 구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한약은 무조건 안전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든 한약이 위험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한약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다음 세 가지 정도는 담보가 되어야 안전한 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환자분들께 한약을 처방하기에 앞서서 환자분들의 기저질환의 유무, 의약품을 복약하고 있는지, 건강기능식품은 얼마나 드시는지, 알코올 섭취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식사, 수면, 운동 등 환자분이 어떤 상태인지 면밀하게 체크한 다음에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환자분들이 쉽게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육체 피로와 수면인데요. 환자분들은 한약을 복약하실 때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손상이잖아요. 그리고 간손상 하면 떠오르는 것이 내가 먹는 것 중에 나의 간을 망가뜨리는 게 있지 않나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내가 먹고 있는 약이 정확하게 처방받은 약이라면 의외로 약에 의한 간손상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의외로 육체 피로나 수면 부족에 의한 간 수치가 나오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는 전 국민의 관심사잖아요. 그렇다 보니 단순히 비타민처럼 살을 빼주겠거니 식욕을 억제시켜 주겠거니 하는 기대로 가볍게 생각하고 복약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한의원에서는 선생님들이 조금은 힘들어 하시지만 아침, 점심, 저녁약의 강도가 다 다르게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처방 자체가 달리 나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의외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 돌입하였을 때 생각보다 아침 컨디션과 저녁 컨디션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것은 해당 진료 과목에 경험이 많은 의료진인가를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약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진료 공간에서 환자분의 말만 듣고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환자분들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진료 참고 사항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의료진이 결정하고 판단해야 안전한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 경험이 짧아서 특정 상황에는 대처를 못하는 경우에 처방의 안정성을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다이어트의 경우 감기와는 달리 꽤 긴 기간을 약을 복약해야 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이렇게 긴 기간을 복약해야 되다 보니 그 기간 도중에 몸살이 생긴다거나 또는 감기에 걸린다거나 또는 임신을 하게 된다거나 그리고 사회적 이슈로는 휴가나 명절 등의 다양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특성이 있는 만큼 이 긴 기간을 안전하게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줄 의료진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의료진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또는 복약 방법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모든 의료적 목적은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 노력할 때 달성될 수 있고 안정성 또한 담보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아무리 훌륭한 의료진이 여러분 개개인에 맞게 정확한 처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분들이 소주를 매일 2병씩 드신다거나 살을 빨리 빼고 싶은 마음에 3번만 먹어야 되는 한약을 5번까지 드신다거나 끊자고 말한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드신다거나 하는 이슈가 있을 때는 당연히 한약의 복용의 안정성을 담보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안전하고 빠르게 살을 빼고 싶으시다면 정확하게 진료진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라 주시고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해 주신다면 3개월이 아니라 1년을 다이어트 약을 복약하시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살을 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요약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탈 없이 다이어트 약으로 살을 많이 빼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로는 다이어트 진료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을 찾아가시고요. 두 번째는 내 몸에 맞는 한약을 처방하는 곳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진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따라 주시면 되겠네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무분별하게 한약을 먹어서도 안 되지만 무턱대고 한약에 대한 공포심으로 기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